봐봅시다. 민주정권이 그동안에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 관리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어요. 김대중이 한 게 뭡니까요? 외환위기 잘 관리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무시를 안 했잖아요. 무시를 안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면, 제가 그래서 그런 말 표현했잖아요.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 아무리 그 인구가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우리 흔히 말해서 저 스위스 같은 나라들, 저쪽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인구 작잖아요. 저 다. 근데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큰 나라들이. 그게 민주주의 강국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는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냈던 이유가 바로 민주주의 바로 신념을 가진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실패한 부분은, 오늘 우리가 반성문의 핵심 내용은 국민이 진짜 주인의 나라 만들기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극우화입니다. 사회 붕괴지요. 이런 점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시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민주주의는 그 이전의 민주정권의 민주주의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얘기는 시장과 민주주의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인 거예요. 예? 시장과 민주주의의 균형이 무너진 거죠. 이거를 과거 민주정권이 이거를 제대로 그러니까는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민주정권이 잘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거 봐보세요. 달러로 표현한 국민 총소득을 봐보세요. 예? 국민 총소득을 보게 되면 노무현 정권 때는 1141억 달러나 증가시켰어. 두 번째가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정권은 지금 200억 달러 이하나 이렇게 줄어버렸고요. 재임 기간 동안에. 예? 국가관리는 소위 말해서 국힘당에 비해서 월등하게 나은 거예요. 1인당 국민 총소득도 봐보세요. 이게 증가분이에요. 증가분. 노무현 정권 때 2285달러나 증가시켰고, 문재인 정권 때 1311달러나 증가시켰어. 윤석열 정권에서는 425달러나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근데 외환보유액, 우리는 어쨌든 간에 외환보유가 넉넉해야지만이 외환위기로부터 좀 안심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제일 많이 증가시킨 게 노무현 정권 때 1384억 달러. 문재인 때 김대중 때 973억 달러, 문재인 때 727억 달러. 그러니까 공직자의 그러니까 이 자세는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민주정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400억 달러 넘게가 줄어들었잖아요. 외환보유액이. 특히 지난 6개월을 이게 빼고 지난 6개월을 포함하게 되면요. 지난 6개월에 한국은행에서 환율을 안정시킨다면서 엄청나게 이게 개입을 했어요. 투입을 했어. 에? 이거 포함하게 되면 외환보유액 더 급감할 겁니다. 근데 경상수지 봐보세요. 외환보유액의 기반은 경상수지잖아요. 문재인 기간 때하고 윤석열 기간 때 봐보세요. 차이를 봐보시라고요. 에? 자, 지난 40년간 3대, 80대 중반부터 지난 40년간 3대 외환보유가 감소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언제겠습니까? 외환위기 때고, 두 번째는 금융위기 때고, 세 번째는 최근입니다. 근데 최근이 가장 최장기간 감소하고 있어요. 21년 10월 달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어. 에? 외환보유액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제 그래서 자, 뭘 반성을 해야 되느냐? 민주정권에서 반성은 뭐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경제적인 격차, 불평등이 결국은 뭐냐? 불평등이 지배하는 건 어떤 겁니까? 시장의 힘이 지배할 때 그렇게 돼요. 시장만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가 운용될 때는 돈의 힘이 지배하니까, 시장이라는 곳은요. 예? 빈익빈 부익부가 그러니까 더 격화될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에 의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통제되지 않고 균형이 안 맞춰지게 되게 되면 결국은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득격차 축소에 실패했습니다. 민주정권은요. 자, 그걸 지금부터 통계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지난번에 국세청 최근 이 통합소득 자료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소득 활동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있는 게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상위 3%부터는 세후 실제 수입으로 볼 때는 1,000만 원 미치다 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수 상위 1% 정도만 소위 말해서 고소득층인 거예요. 0.1%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게 현실이라 이거였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아무래도 임금 노동자하고 자영업자가 된다. 특히 뭐냐면은 이 힘이 없는 사람들 간의 격차가 또 벌어져요. 우리나라는. 이게 한국형 소득 격차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선진국가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선진국가는 이런 일이 없어요. 예? 한국형 소득 격차의 특성입니다. 이게요. 이거 봐보세요. 1인당 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파란색 선이고 주황색이 그러니까 오렌지색이 자영업자 1인당 소득인데 자영업자 소득은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낮잖아요. 최근에 보게 되면요. 떨어져가지고. 예? 떨어져가지고. 저번에 오렌지색으로 쭉 떨어졌잖아요. 이게 명목소득이야. 더군다나.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격차가 꼭 뭡니까? 악어입처럼 벌어지고 있잖아. 악어입처럼. 예? 악어입처럼 벌어지고 있죠. 이 문제는 이게 1991년경에 거의 양자가 소득이 비슷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쫙 벌어진 거잖아. 그럼 이 시기에 민주정권은 없었냐고요. 민주정권도 있었잖아요. 예? 자, 이거 봐보세요. 급여 생활자 소득 대비 자영업자 소득의 비중입니다. 90대 초만 하더라도 한 92%.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냐? 36%가 떨어졌어요. 예? 쫙 그렇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40%가 붕괴됐는데 그때보다 더 떨어졌어. 코로나 때보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외환위기 전에부터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예? 이게 오래된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한국형 보수 진영이든 민주 진영이든 간에 자유로운 정권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거 봐보세요. 임금 노동자하고 자영업자 간의 연소득 격차입니다. 연간 소득 격차요. 격차를 봐보세요. 요 파란색으로 쓴 게 민주정권이에요. 552라는 게 552만 원입니다. 연간 552만 원의 차이가 있었어. 1997년 외환위기가 됐던 552만 원이라도. 근데 2007년도 노무현 정권이 끝나는 2007년도에 1269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벌어져. 예? 이게 연간으로 보게 되면 8.7%씩 이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 1927만 원까지 벌어지고 문재인 정권 때는 가파르게 더 이게 되죠. 3,074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순서로 보게 되면 김대중 노무현 때가 격차가 가장 큰 때가 문재인 때고요. 9.8%. 김대중 노무현 때가 두 번째입니다. 8.7%.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와 윤석열 때가 4%대.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에서도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격차 축소에 실패했다 이겁니다. 실패한 건지 외면한 건지. 예? 통계적으로 확인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정면으로 직시를 해야 됩니다. 연소득 격차 추이, 이거 똑같은 건. 자, 자영업자의 연평균 실제소득 증가율입니다. 정권별로요. 정권별로 봐보세요. 가장 큰 게 윤석열 때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재인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한테 이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재생산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사람들은 표현을 제가 그런 표현 쓰지 말자라는데 자영업자 대부분이 이직들이라고 뭐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등 돌렸다 이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는 민주정권하고 과거에 그러니까는 이 보수정권하고 차이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예? 정권별로 한번 봐보자고요. 개인 사업자들 연수입이 그러니까 저기 이 최저임금보다 안 되는 층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계속 증가했잖아요.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위기에 직면하니까 민주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때 이제 소득이 후퇴한 배경은 뭐냐면요. 아니 이게 이제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실질로예요. 물가를 고려해가지고 노무현 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윤석열 때 가장 적게 올랐어요. 네? 박근혜 때가 문재인 때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문재인은 그냥 최저임금 엄청나게 올린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1만 원 공약 달성도 포기하면서 저런 오히려 그러니까는 공격까지 받았죠. 김대중 노무현 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이유는요. 최저임금 자체가 너무 낮았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너무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 생활자들 월급 받는 이 임금 노동자 생활 전체 시간당 평균 수입 대비해 가지고 최저임금의 비중을 보게 되면요. 김대중 정권 첫 해에는 32% 정도 안 됐었어요. 너무 낮았던 거죠. 너무 낮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상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노무현 정권 첫 해도 35%가 채 안 됐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올린 거예요. 네? 반면에 이쪽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문재인 때부터는 한 45%대로 이상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굉장히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최저임금과 급여생활자 전체 시간당 평균 급여 추이입니다. 급여 추이야. 계속 확대되잖아요. 이것도요. 네? 확대되잖아. 정권과 관계없이요. 연평균 인상 속도. 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죠. 그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영향을 받는 급여생활자들의 급여 증가율이 이게 이제 중위 50%에 있는 50%에 속한 사람들의 월 급여가 세전이 봐보세요. 문재인 때 두 자릿수 올렸었던 시기에 그래도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빠르게요. 후반부 가서 떨어지게 되고요. 네? 최저임금 인상률 이거 봐보세요. 소득 이게 뭐냐면 막대기는요. 중간에 있는 50% 중간 50% 중위소득 중위 급여 생활자들이죠. 대비 상위 1%의 이 비중이에요. 비중인데 2017년에는 한 17배였었던 거예요. 근데 2018년, 19년도 계속 줄어들죠. 16.4배, 16.2배로 줄어들잖아요. 이때 18년, 19년도 2년이 뭡니까요?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 자릿수로 16.4%, 10.9%로 연속해서 두 번 다 10%대 이상으로 오르니까 두 자릿수로 인상했었던 결과인 거예요, 이게요. 네?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득 분배 개선에 효과는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너무 이제 공격받다 보니까 쫙 낮추죠, 갑자기요. 2.87%, 1.5%로. 그러면서 다시 또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처음 출발할 때보다도 끝나는 해에는 더 악화돼 버렸었죠. 그러니까 소득 분배도 못 얻고 최저임금 인상률도 박근혜 때보다 적게 올리고서는 예? 최저임금을 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뒤집어 섰던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1인당 소득 격차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통계니까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률 두 자릿수에 섰던 2018년, 19년 소득 분배 개선이 됐다는 얘기는 예? 개선됐다는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됐다는 점에서 그러니까는 당시에 최저임금의 효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었는데 단지 최저임금을 그렇게 가고 올다 보니까 누가 타격을 받아요? 또 다른 그러니까 의린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아가지고 예? 끝내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소득 분배 더 출발점보다 더 악화되고 제대로 그러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실력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실력의 문제인 거죠. 윤석열 때 분배가 개선된 이유는요. 상위 총소득, 상위 1%가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예요. 줄어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중위 50% 대비 상위 1%가 더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예? 그래서 이게 소득 분배가 개선된 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임금 노동자 연평균 실질 급여 증가율입니다. 임금 노동자. 예? 그럼 자영업자 빼고 임금 노동자는 어떠냐? 윤석열 때는 마이너스 1.7%입니다. 연평균이요. 근데
가장 높았던 때가 노무현 때. 박근혜 때하고 비슷비슷하잖아요. 문재인 때 세 개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2.2% 안팎으로요. 예? 그러니까 지난 30년간에 임금 노동자의 연평균 실질급여 증가율이 2%도 채 안 돼요. 예? 2%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죠. 국민들 대다수가 소득이 너무 낮은 거예요. 상위 1% 정도를 제외하면은 예? 소득이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대다수가 절대적인 저소득 함정에 빠진 배경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때 인플레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금리가 고금리 시대로 충격이 나타나니까는 바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요. 예? 이게요.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만 이렇게 했던 거야. 겨우 먹고 살 만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충격을 받으면은, 물가 충격이라든가 금리 충격을 받게 되면 그냥 쓰러져요. 쓰러져. 면역력이 약한 거죠. 선진국가는 그렇지가 않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민주정권이 비교 우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럼 민주정권이 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를 위해서 뭘 했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뭘 했냐? 그렇잖아요. 대다수를 구성하는 게 임금 노동자가 2천만이 넘고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한 600만 명이 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민주정권은 기본적으로요.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인 저임금 노동자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같이 어깨동무할 수 있는 겁니다. 어깨동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바로 서민이고요. 예?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걸 해주기 위해서 뭐랬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약간 시장 소득이 너무 낮은 거예요. 시장 소득이. 직장에서 받는 소득, 장사에서 버는 소득이 수입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럼 결국 그러면 선진국가와 차이는 뭐냐? 선진국가도 이거는 이 격차가 심하죠. 사회소득. 지금 뭐냐면 제가 뭐랬습니까? 예? 사람은 기본적으로 함께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는 사회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회소득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회임금이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요. 이게 취약하죠, 우리는요. 우리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요? 정부로부터는 지원 받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는 이 소득을 받는 거를 굉장히 그러니까는 소극적으로 생각해. 자기의 권리인데. 이거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OECD가 22년도가 가장 최근 거기 때문에 소득세율, 최고 소득세율이 우리나라 지금 45%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내는 것만. 지방세도 거의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47.1%로 그러니까는. 예? 이게 OECD 통계입니다. 우리가 낮은 편이 아니잖아요.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이야. 오히려 56% 가깝게. 프랑스가 한 55%였는데 우리 47%는 낮지 않잖아요. 최고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매기면은 소득이 재분배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소득자한테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잖아요. 최고소득세율이 높다는 얘기는요. 높은 편이라는 얘기는요.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고 난 이후에 소득분배 개선폭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세금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게 7%뿐이 안 돼요, 우리는요. 저기 주요 선진국가들은 20% 안팎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세금에 의해 가지고 소득분배 개선이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문재인 때 최고소득세를 두 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박근혜 때 40%에 있던 거를 42% 한 번 올리고 45%로 또 올렸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소득이 많은 계층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를 했는데 왜 소득분배를 안 됐냐 이거예요. 소득분배 개선은 왜 안 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죠. 이거 봐보세요. 조세의 재분배 효과를 계산해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꼴찌에서 저기죠. 쭉 이렇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선진국가는 한 48%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18%니까 한 3분의 1 정도 안 되잖아요. 예? 2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걸 반영해 주는 게 뭐냐면요. 한 나라의 전체 GDP, 모두가 함께 생산한 그러니까 부가가치인 GDP 대비해서 개인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나라에 속해요. 6.6% 정도니까는. 보통 한 10% 안팎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12%. 별로 소득세를 많이 안 걷었다는 얘기야. 근데 소득세율은 굉장히 높은데 왜 소득세가 이렇게 적게 거쳤느냐? 그럼 뭐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가 그랬겠습니까? 세금대로 다 세금 안 내잖아요. 세율대로 다 세금 안 내잖아요. 공제를 많이 받잖아요. 공제를 많이 받잖아. 누가?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그렇죠? 자,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소득세를 2차례나 인상을 했었어요. 근데 조세의 소득분배 개선율을 보게 되면요. 2016년 박근혜 마지막 해죠. 이때 11.7%가 개선했어요. 문재인 때 18.8% 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소득 배율을 보게 되면은 상위 1%하고 중위 50%의 소득 차이가 얼마나 나냐 보게 되면요. 별 차이가 없잖아요. 12.2배 대 12.7배. 그렇죠? 별 차이가 안 나죠. 아니, 오히려 소득 분배가 더 악화됐죠. 이게 이 수치가 클수록 그러니까는 이 소득 분배가 안 좋다는 얘기인 거니까요. 왜 그러냐? 이거 봐보세요. 이런 기사가 났었죠, 최근에요.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데 올해 깎아주는 세금을 보게 되면 78조로 역대 최대가 될 것이다. 올해요. 예? 이게 뭐예요? 밑에 쭉 나가지만 무슨 공제가 많잖아요. 공제가. 예? 제가 얘기했죠. 국세청 소득자료를 보게 되면은 소득 공제가 2023년도에 410조 원에 달한다고. 총소득이 1100조 정도인데 410조 정도가 빼지는데 이 혜택을 누가 보느냐? 대부분을 고소득층이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개선이 안 되지. 세율만 이렇게 인상하면 뭐래. 소득 공제로 해가지고 감세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상위 0.1%는 2023년도에 세금 공제 혜택이 1억 1,500만 원. 연수입이 줄어드니까 더 많이 공제도 증가한 거야. 예? 상위 1.0%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는 공제는 별로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율대로 세금을 안 내니까는 세율을 높이면 뭐래.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이 공제를 없애고 인적 공제라든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공제해 주는 거에 보게 되면 전통시장에서 쓰게 되면 더 카드 공제를 조금 더 늘려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공제액을 100조 넘는 것을 다 없애면은 100조 정도가 세금이 더 거칠 게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주자 이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 중에 그러니까 한 20-30%는 지역 화폐를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제가 혜택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8번 정도 800만 원 정도를 4인 가족 기준으로 추가 소득을 줄 수가 있어요. 국민의 94%가 순혜택이 증가한다니까. 국민의 94%가. 예? 이걸 하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도 가고 우리가 지금 너무 적다. 젊은이들은 자기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독박 쓰는 거냐 무슨 이렇게 들어가는 데 나오잖아요. 최저임금도 지금 인상하지 말라, 오히려 줄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한 2, 3년 동안 전했잖아요. 이거 없애버리고 한 2, 3년 동안에 최저임금 인상 동결하고 그리고 뭐냐면 또 뭡니까요? 기초연금. 네? 기초연금 있잖아요. 65세 이상 돼서 이 70%가 받는.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이분들 이것도 매년 인상을 조금씩 해주거든요. 이것도 인상도 동결하고 그거 인상해봤자 몇 푼 안 돼요. 최저임금 인상해봤자. 네? 근데 대부분을 누가 혜택을 보느냐? 이거는 소득이 작은 사람일수록 많이 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잖아. 네? 이게 공제세금 혜택이 소득이 내려갈수록 적게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800만 원씩 그러니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받게 되면은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은 사람이 되게 누굽니까? 최저임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소득이 낮으면서 주로 고령층들이 이 50% 밑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예? 이들이 주로 혜택을 대부분을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국민의 94%가 혜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안 하게 되면은 자영업자도 그러니까 사실은 부담이 적어질 거고 거기다가 지역화폐로 쓰게 되면은 자영업자 경기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서민들의 소득이 그러니까 강화되고 그래가지고 조세 재분배 효과는 굉장히 커집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요.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하고 자영업자가 같이 같이 했잖아요. 예? 이게 민주정권의 실력이 돼야 되는 거죠. 서민들이 같이 행복해지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 차별화되는 거 아니겠어요?